자, 소련 학습 목표는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교한 글로 표현할 수 있다 합니다. 아까 전에 토론이라고 하는 건 말하기 듣기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여기 글로 표현하기는 쓰기에 가깝겠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며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학습 목표라고 하네요. 자, 봅시다. 우리는 쓰려면 내용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겠죠. 내용 전개의 일반적인 원리에 봅시다. 시간적 순서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공간적 순서의 원리라는 게 있고 논리적 순서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의 원리는 당연히 시간의 흐름이나 시간의 전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고, 공간적 순서의 원리는 공간의 멀고 가까움이나 좌우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다. 또 논리적 순서의 원리는 연역법이나 귀납법과 같이 일반적 전제와 구체적 사실 사이의 배열을 고려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글의 내용을 전개하면 글의 구조가 명확해지고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적, 그 다음에 공간적, 그리고 논리적 순서의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쓰기라고 하는 걸 보면, 사회적 쟁점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가 충돌할 때 발생한다. 견해의 충돌은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대화나 협력과 같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소하고 공동의 목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작성하고 공유하는 활동은 첫 번째, 민주시민으로서 의사결정을 위한 공론화장에 참여하는 것. 두 번째, 개인의 의식과 참여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쓰기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수행과제 보죠.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글쓰기. 실제로 이것도 수행평가를 했어야 됩니다. 수행평가 했나요, 이런 거? 네, 실제로는 수행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이게 더 중요하겠네요.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글쓰기의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글 쓸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이거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글쓰기에서 나오는 거고 중학교 때도 이거 여러 번 했을 겁니다.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됩니까? 계획부터 해야 되겠죠? 계획하기. 계획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자료 수집해야 되죠? 자료 수집은 우리가 아마 중학교 때는 뭐 내용 선정하기 뭐 이런 걸로 해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요 짭니다. 그쵸? 내용 구성하기 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개요 짜기가 내용 구성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죠. 글 쓰고 나면 뭐 합니까? 고쳐 쓰기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자신의 견해를 하는 거니까, 이 견해라는 거다 보니까 여기 뭐가 나오냐면 공유하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글쓰기를 하는데 혼자 쓰고 혼자만 볼 거예요?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글쓰기를 한다는 건 누군가한테 보여주겠다라는 거니까 공유하기까지 나와 있는 거겠네요. 대신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는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논설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맞아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건 논설문입니다. 그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설명문이 될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구조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될 거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개요를 작성해야 되겠죠. 서론에 어떤 내용이, 본론에 어떤 내용, 결론이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게.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피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적당한지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우진의 글쓰기 과정을 참고하여 사회적 쟁점을 정해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나타나는 글을 써봅니다. 정교하게 완성한 글을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고 다른 친구들의 글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작성하며 사회적 쟁점 해결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봅시다. 자,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워보자 그랬는데 우진의 글쓰기 계획부터 보죠. 우리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건의합니다.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댓글 1. 학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지 않나요? 댓글 2.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만 쓰기에도 좁은 것 같아요. 댓글 3. 외부인들이 학교에 수시로 드나들면 안전 문제가 걱정됩니다. 자, 주제는요, 학교 도서관 개방 문제고요. 목적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학교 도서관을 사용하자 였습니다. 이 글에 대한 예상 독자는요, 우리 학교 학생들인데 요 지금 댓글들을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었네요. 자, 글쓰기 계획은 예시 답안인데요.
글쓰기 계획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획하기와 자료 수집 및 계획 짜기, 글쓰기, 고쳐 쓰고 공유하기 이 순서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쳤을 때는 이렇게 고쳐야 된대요.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단어 수준입니다. 뭔 얘기냐면 내가 글을 딱 완성을 했잖아요. 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글이 괜찮은 글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각 문단이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각 문단 중에 그러니까 일단은 글 수준에 봤을 때 필요 없는 것들을 빼내는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거라든가. 그럼 문단 수준에서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 문단이 여기에 오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혹은 이 문단이 순서에 맞게 잘 배열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겠죠. 문장 수준, 단어 수준은 말 그대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에 맞게 잘 쓰였는지도 확인해야 될 거고요. 이 문장이 이 문단에 어울리는지 같은 것들도 봐야 될 겁니다. 단어 수준도 마찬가지겠죠. 이 문장에 어울리는 단어인지 단어의 뜻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게 쓰여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겠죠. 그 순서대로 고쳐 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 기출적 나와 있지만 예전에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지 이게 뭐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예전에 이런 문제가 뭐 나온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쌤은 이 설득하는 글의 판단 기준에서 이 부분은 한번 그냥 봐두면 좋겠다라는 정도입니다. 신뢰성과 공정성에 타당성이 있다라는 거.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한 자료를 선별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우진의 자료 수집입니다. 자, 우리 봅시다. 아까 전에 계획을 했잖아요. 계획하면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료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자료 1위 국가법령정보센터 탑재 자료, 자료 2는 신문기사, 자료 3은 교육통계 서비스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이런 거네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글쓰기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계획과 내가 만들어놓은 생성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게 잘 내용이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잘 됐다라고 하면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검토해 봤을 때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수정 보완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계획하기에는 A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료 수집을 하다 보니까 A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거나 그쵸? A, B, C, D에 대해서 계획을 했는데 뭐 A는 3개, B는 3개, D는 3개인데 뭐 C에 대해서는 뭐 하나밖에 안 돼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고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들이 있겠죠. 그래서 수정과 보완이란 걸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성된 내용이 있으면 그걸 검토해서 글쓰기 계획을 조정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 뭔 얘기냐면 내가 계획을 했는데요. 그 계획대로 다 쓸 수도 있지만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글쓰기 계획이 조금씩 조정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자료 수집할 때 거의 대부분 뭐 이용합니까? 챗GPT?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챗GPT를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챗GPT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친구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나만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뒤떨어질 수 있잖아요. 챗GPT 사용해야 되는데요. 챗GPT를 맹신하지 말라는 건 챗GPT 이 새끼가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뭐 없는 시를 만들어내서 막 분석해서 나한테 주고 막 그랬어요. 예전에. 이상한 새끼예요. 시를 막 만들어내더라고요. 똑똑한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뭐 지난번에 윤혁이한테 얘기했나 지한이한테 얘기했나 그 챗GPT 말고도 AI 검색 엔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교차로 좀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죠? 잘 모르겠으면 그 검색 엔진들을 챗GPT한테 물어보면 걔가 알려줘요. 알려줘요. 알려주니까 그리고 니네들이 대부분 쓰는 건 지금 당장 뭐 AI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영상을 만든다거나 뭐 AI로 노래도 만들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가사 주면 그 가사에 맞춰서 노래도 만들어줘요. 작곡을 해줍니다. 네. 최근에 그 선생님들 국어선생님들 모여있는 방인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한 명이 그거에 꽂혀가지고 자꾸 노래를 만들어요. 뭐 문장 구조 이런 거 노래를 만들고요. 막 음운의 변동 이런 거 노래로 만들고 막 만들더라고요. 근데 또 멜로디가 괜찮아. 잘 만들어요. 지금 니네가 그럴 건 아니고 니네는 대부분 검색하거나 자료를 찾는 데 쓸 거잖아요. 챗GPT라든가 근데 뭐 알려줬지? 퍼플렉시티 알려줬나요? 그것도 괜찮죠? 써봤어요? 네, 근데 리튼이라고 또 있어요. 리튼이 조금 검색 엔진으로서 양은 좀 딸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할 일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유명한 게 요 3개 정도 유명하고 그거 말고도 되게 많더라고요. 좀 찾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저도. 그래서 찾아서
교차로 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해보면 각각 다르게 답변하거든요. 어떤 거요? OOAI 같은 거. 그거 뭐예요? 검색하면 막 뉴스 자료 같은 거. 네네네. 찾아가지고. 오히려 저런 것도 좋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직접 있는 자료들을 아예 찾아주는 것만 한다라고 하면 챗GPT 이 새끼 자꾸 창작을 해가지고 어쨌든 조심하셔야 돼요. 창작하는 자료들은. 만약에 선생님이 그거 보고 태클을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들도 알아요. 챗GPT 활용한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 활용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교차로 좀 검증하면서 활용하십시오. 어쨌든 원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책을 찾거나 사전을 찾거나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보거나 인터넷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하는 것들도 있었죠. 조사 같은 것들, 면담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수집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하여 개요를 작성해보자 그랬습니다. 우진이가 요런 개요를 작성했네요. 니네가 잘 알겠지만 개요와 관련해서는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개요와 관련한 문제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개요가 있으면 그거의 계획이 앞에 있을 거고 개요가 있는 다음에 그 개요에 따른 완성된 글이 있죠. 한 단계 더 나가면 1차적으로 완성된 글에서 고쳐쓰기 된 글까지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고등학교 때도 나옵니다. 개요와 완성된 글을 비교해서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찾는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개요가 있을 거고 그 위에 계획하기가 있을 건데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또 작성된 글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적용이 되었는지 같은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열심히 했나봐요. 모가지가 너무 아픈데 좀 천천히 읽을게요.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자라는 주제에 맞춰서 서론에는 이런 내용이, 본론에는 본론 1과 본론 2와 본론 3이, 그 다음에 결론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본론 3-3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게 있네요. 그쵸? 맞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우진이 본론 3-3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일지 적어보자. 지역사회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학교 도서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와 관련성이 적은 내용인 것 같아 당연히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내용으로 본론에 들어가야 될 텐데 관련성이 적으면 삭제하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우진의 교육에 추가할 내용이나 수정하고 싶은 내용인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게 예시답안이긴 하지만 이게 교사형 교과서의 예시답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가르쳐준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이런 것들을 추가한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묻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추가된 완성된 글 같은 것들을 보여주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니네가 하는 거니까 이런 건 안 했을 거고 초고를 작성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 초고 작성하는 거 안 배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순서하고요. 요거 개요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개요 볼 때 뭐냐면 계획하기와 개요가 잘 연결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혹시라도 선생님 생각에는 니네가 이거를 굳이 이거는 따로 안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자체 완성된 글이 없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완성된 글을 자기네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이걸 문제로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계획하기와 개요만 잘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죠? 네. 학교에서 네. 단계성이랑 통일성이랑 일관성을 설명해 근데 여기 있네요.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라고 하는 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단계성과 통일성과 일관성이라는 게 있네요. 단계성은요. 서론과 본론, 결론의 각 단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 사실 이제 이런 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렇게 해야지 라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얘랑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 내용은 사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의 각 단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다음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 이거 통일성이죠. 통일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야 한다. 일관성은요. 문장과 문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지시어나 접속어 등을 적절히 사용하면 문장들을 유기적인 관계로 조직할 수 있다. 요 두 개 헷갈리지 마세요. 요 두 개 헷갈리지 말라는 게 뭐냐면 통일성이랑 일관성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통일성은 뭐랑 관련된 거냐면 사실 다 관련된 거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통일성은 내용하고 관련된 겁니다. 내용.
그쵸? 일관성은 구성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시어나 접속어 등을 적절히 사용하면 문장들이 좀 더 잘 조직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이거는 구성하고 관련된 거예요. 구성.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내용을, 그러니까 구성 자체를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건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위에 문장과 밑에 문장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에 좀 더 가깝다면 이건 구성에 가까운 거다, 형식에 가까운 거다라는 겁니다. 내용과 형식의 차이인데 통일성과 일관성이 그 의미 자체는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성은 내용, 일관성은 구성이나 형식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